자, 오늘은 그 10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을 할 텐데 조금 중요해서 천천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만 얘기할게요. 80쪽에서 81쪽.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요. 그래서 이 식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 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문제가 다양하게 변형되었을 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 하나를 오늘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1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몰수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이렇게 되었었지. 보통 우리가 다루는 기체는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갇혀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출입이 없어서 몰수가 일정하고요. 그럴 때 이제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가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를 압력, 부피, 온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들 사이에 관계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오늘 배우는 식은 일단 식부터 세워놓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식은 요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Q는 W 더하기 델타 U라는 식입니다. 여기 이제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Q는 여러분 앞 시간에서 열량이라고 배웠습니다. Q는 CM 델타 T라는 식을 썼었죠. 근데 Q는 CM 델타 T는 여러분이 배운 식은 고체나 액체에서 적용되는 식이고요. 지금 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Q는 기체가 받은 열량으로 조금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열 에너지라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W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체의 압력이 한 입이고요. 그다음에 델타 U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지 못한 식일 겁니다. U는 내부 에너지고요. 앞에 델타가 붙었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다라는 것이 이제 요 법칙의 뜻이고요. 이걸 오늘 이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웹툰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동력. 네, 이거는 간접감독. 주호민의 이제 무한동력이라는 웹툰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 작가예요. 왜냐하면 제일 재밌게 봤던 웹툰이 신과 함께였거든. 요새 다시 재연재하더만. 도서관에 있던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도서관에 있어요. 네, 도서관에 또 있고 요새 목요일마다인가 재연재하던데. 그거 말고 몇 가지 인기 많았던 웹툰을 재연재하던데. 야, 너희는 그거에 되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스트레스 풀만한 게 있어. 필요하다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풀더만. 지금도 자면서 풀고 있는 애들이 있고 각종 게임에 많이 하더만. 자, 요거 제가 소개해주는 이유가 보면서 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연력학 제1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 직업병이죠. 웹툰을 보면서 요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건 아니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오픈되어 있는데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렇게 허락을 구한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은 되게 간단하게 왔어요. 쓰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씁니다. 요새 뭐 파괴왕으로 유명하다며. 예, 파괴왕. 그래서 이 7화인데요. 요 이제 약간 배경을 얘기해 주면 요게 무한동력 장치인데요. 이 주인공이 무한동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또 딸이 수자라고 등장합니다. 수지가 아니고 수자. 예. 공부를 되게 잘하고 모범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약간은 가난한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또 하숙하는 공무원 준비생이랑 또 뭐 공무원 준비생이 2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생활 소소한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웹툰입니다. 이게 그 주인공의 딸이 다니는 학교고요. 얘는 이제 요 앞반이 이과반인가 보네. 이게. 문과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리 수업 시간이잖아. 문과에 물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저기 보면 34페이지에 인력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물리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원은 저 뒤쪽에 있거든. 여기 물리 선생님이에요. 조금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수자가 말해볼까 해가지고 수자가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단답형을 답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조금 모자란 친구로 나와요. 여러분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오, 뭐 좀 아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막 추임새를 넣죠.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설명을 해볼래.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화할 때 에너지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얼버무리면 선생님들은 긍정적이죠. 잘 알고 있구나. 숫자가 말한 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가가 공부를 했겠죠. 설마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을 떠올려서 하지 않았겠지. 공대생이에요 출신이. 나 그건 잘 모르는데. 자, 이렇게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요 열이 Q가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U입니다. 이게 이제 증가하면서 부피가 커지겠지.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외부의 일을 한 겁니다. 부피가 커지면. 왜냐하면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양의 일을 한 거예요. 요게 이제 W죠. 그래서 Q가 W 플러스 델타 U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뭐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내부에서 증가한 만큼, 이건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과 요만큼이 이 델타 U, 외부에서 일한 만큼, 이게 W 더하면 가해진 열 Q하고 같다.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리고 끝에 꼭 하는 말 있죠. 쉽죠. 어째 뒤에는 이해하는 다들 쉬운 표정이죠.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만 야 세환이야. 맞네, 뽀글뽀글하네. 안경도 비슷한 것 같다. 여기 높이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다. 와. 그래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것은 바뀔 뿐이지 저절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지 하면서, 만약 에너지가 저절로 생긴다면 무한동력이게 하면서 이제 무한동력 비하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빡시겠죠. 아버지가 무한동력 만들고 있는데. 예, 무한동력 장치에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1년에도 수십 명이라는데 대부분 연력학의 기초도 모르는 개인 발명가들이거나 콧방귀를 끼고 있습니다. 단열 팽창하겠죠. 예, 사기꾼들이지. 예,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1775년 이후 연구기관을 발명했다는 제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고 수업 끝내네. 꿀이구만. 나도 끝낼까? 오. 점심 맛있게들 먹고 다음 시간엔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운다 어르신. 라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이제 기분이 더럽죠. 예. 그래서 이혼 니나무라 라고 있습니다. 얘는 근데 항상 보면 짱구랑 비슷하게 생겼대. 네. 자식 날씬한 주제에 다이어트 하냐? 뭐라고 사기꾼? 말이 너무 심하잖아. 갑자기. 뭐 이래요. 이게 그 주인공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뭐 이게 그 할아버지였나? 아버지였나 할아버지였나? 한번 검색해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노트 이렇게 써 있고요. 뒤에 보면은 그 연구기관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웹툰이었어요.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웹툰에 있는 그 물리 선생님의 입장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는데 그래도 뭐 과도한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무한동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연력학 법칙이 맞다면은 뭐 있을 수 없고 연력학 법칙이 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 1법칙하고 2법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고 그 과학 이론이 전의 이론을 틀린 점을 얘기하고 그걸 아우르면서 변화를 할 때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인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위배될 수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익숙할 거고요. 오늘 배우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은 사실 수학적인 통계적인 법칙으로 그 제대로 이해를 여러분이 한다면 이게 틀릴 수 없다라는 게 직감으로 아마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할 텐데 고개를 들도록 하여라. 좀 기지개를 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요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어렴풋이 알거나 대충 해놓으면은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식 하나하나를 잘 뜯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이렇게 단열된 실린더와 요 회색 부분이 실린더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두색과 초록색으로 표현한 게 피스톤이고요. 요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게 처음 상태,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게 나중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예를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요 사이는 이제 틈이 없어서 요 기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뭐 마찰이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보통 피스톤하고 요 실린더는 단열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두고요. 근데 일부 이제 피스톤 부분이 단열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별도의 장치로 열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별도의 장치로 열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대략적인 건 여러분이 예상이 될 수 있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체가 팽창을 압력이 커지면서 기체가 팽창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수식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Q는 W 플러스 델타 U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Q는 이제 외부에서 기체로 공급되는 열량입니다. 그 기체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이 Q가 되겠고요. 이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되는데 기체가 그 외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죠. 실린더에도 압력을 가하게 되고 피스톤에게도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대상은 피스톤밖에 없으니까 결국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는 기체가 피스톤에 한 일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의 면적으로 이 W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빠뜨렸는데요. 요 내부에 있는 기체를 일컫는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이상기체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 이제 우리말로는 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부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 요 내부에 있는 요 기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얘는 항상 PV = nRT를 만족합니다. 예, 어떤 특정 순간에 놓고 보면요. 그다음에 델타 U가 이제 문제인데요. 요 일단 U가 뭐냐면 내부 에너지입니다. 델타는 이제 변화량이 되겠고요. 이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이상기체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상기체는 이상적인 이상한 기체라고 뭐 이상한 말을 했죠. 예, 했는데 요게 이상기체는 어떻게 해서 이상하냐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립니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 생각해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분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한 그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기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야지 역학적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두니까 내부 에너지, 즉 총 역학적 에너지는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내부 에너지는 보통 이제 U라고 많이 표기하는데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를 EK_바라고 하면요. 이게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체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내부 에너지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2분의 1의 질량 m에 기체 분자는 뭐 평균 질량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질량은 다 똑같죠. 예, 원자와 분자의 질량은 동일한 원자거나 동일한 분자면 질량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은 뭐 평균의 의미를 굳이 두지 않고 속력은 분자마다 속력이 다 다릅니다. 같은 온도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속력의 개념을 줘서 여기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물리1에서는 안 배우는데 물리2에서 그 열역학 법칙과 뉴턴의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만 나올 건데요.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궁금하면은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 자체가 결국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절대 온도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이거는 절대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그런 값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가 뭔지, W가 뭔지, 델타 U가 뭔지. 오늘 계속 20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여러분 주구장창 안 듣고 자고요. Q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Q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입니다. 부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Q가 플러스라는 것은 이 열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은 열량이니까. Q가 플러스라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받은 거고요. Q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체가 열을 외부로 방출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 Q를 뭐 이렇게 월급이라고 합니다. 월급. Q. 받으면 플러스. 근데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죠. 빠져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약간의 월급의 느낌으로 받으면 플러스,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가끔 요 부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죠. 이때 외부는 피스톤이 되겠고요. 피스톤만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서 압력의 방향을 보면요, 기체의 압력은 항상 요 피스톤을 미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일을 한 거고,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일을 한 거니까,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별말 없으면 양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체가 외부의 일을 하는 경우에는 W가 플러스고요. 그 말은 이제 연력학적 상태 중에 하나인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W가 플러스다라는 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구나. 거꾸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이 W가 플러스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부피가 감소하는 거겠죠. 그래서 W의 부호로 부피의 증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W가 플러스인 경우고요. 근데 거꾸로 주어하고 목적을 바꿔서 외부가 기체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W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할 때 피스톤이 기체에 일을 한다, 외부가 기체에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피가 감소할 때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델타 U가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나중 내부 에너지 빼기 처음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나중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는 것은 기체의 상태들 중에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체의 상태 중에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보통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압력 변화를 알고 싶으면 이제 PV = nRT식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얘하고 얘의 변화를 알 수  얘 같은 경우에는 1로,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압력은 이제 요 식을 써서 얘가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가지고 압력이 증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걸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연력학제 1법칙하고 PV = nRT를 이용해서 부피와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연력학제 1법칙이 적용되는 예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더 그 잠을 깨보도록 하자. 옆에 좀 서로 깨워주고 좀 스트레칭을 해서 좀 깨도록 하세요. 뭐 많은 문제들이 오늘 요 81페이지에 있는 얘들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아닌 경우도 요새 종종 나오는데요. 근데 일단 요거 정도 연습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응용되는 경우에도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서로 깨워줘. 저희 다 일어나라. 앞뒤 양옆으로 좀 깨워줘. 저 누구? 태욱이가. 서영아. 정이야, 안경 끼고. 진짜 좀 정신 차리세요. 좀 보도록 해라. 연력학 1법칙 같은 경우에는 저기 1학년 때 방학 때 배우고 안 배웠죠? 네. 시험 안 쳤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취약한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잠 깨라 빨리. 정신 차리고. 그 몸을 움직여야 잠이 깨. 가만히 그냥 정신력으로만은 잘 안 깨져. 그래서 좀 관절 있는 부분을 다 돌려보고 좀. 그 기지개도 좀 펴고 목도 좀 돌리고. 이제 냄새 이제 빠졌겠네. 저거 좀 잠 오는 애들 일어나서 창문 좀 닫아. 세영아, 현수야. 자, 좀 정신 차리고 좀 집중해서 봅시다. 이게 좀 이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명확하게 해야지 좀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연력학제 1법칙하고 PV = nRT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게 이제 등적 변화입니다. 요 등은 같을 등자고 적은 부피 적자입니다. 여러분이 적분할 때도 적분이 결국 뭐냐, 분해해서 부피를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은 부피 적자인데 부피가 일정한 변화예요. 그러면 Q는 W 플러스 델타 U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죠. W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써보면 Q는 0 더하기 델타 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압력, 부피,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피가 안 변해야 되니까 이 피스톤을 고정시켜 놓고 열을 가하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비교를 해보면 압력밥솥에 물을 조금 넣어놓고요, 끓여요. 그럼 이제 다 수증기가 되겠지. 계속 끓여요. 그럼 등적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열을 계속 가하면 느낌 오죠? 온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합니다. 부피는 안 변하고요. 그래서 사실 굳이 연력학제 1법칙하고 PV = nRT를 안 써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얘를 불을 꺼요. 그러면 얘가 점점 열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페이지에서 제가 색깔을 쓸 때 대체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Q가 Q가 플러스인 경우에 델타 U가 플러스여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Q가 마이너스면 열이 빠져나가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부피는 변하지 않고 온도는 열을 받으면 증가, 열을 방출하면 감소한다는 거 알았는데 압력의 변화를 알려면 이제 PV = nRT식을 써봐야 됩니다. P는 V분의 nRT라고 써보면 압력의 변화를 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갇혀 있으니까 얘는 안 변하겠죠. 고정이고. 근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부피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여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적 과정에서 열을 빼앗기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음이어서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이 감소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그래프로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니까 면적이 뭘 의미하겠어요? 1을 의미합니다. 근데 등적 변화는 이렇게 변하니까 면적이 0이죠. 그래서 1이 0이고요. 이쪽으로 변하는 과정이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줘놓고 열을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변하는 경우에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고요. 뭐를 요딴 식입니다. 저 빗금친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없어요 의미. 제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될까요? 요게 P2 빼기 P1V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네요. P2V가 내부 에너지 변화에 비례하는 값이 되지.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긴 하는데 요 앞에 좀 다른 숫자가 하나 붙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그래서 이게 뭐 나중 내부 에너지는 아니에요. P1V가 처음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요 앞에 2분의 3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주 정확한 의미는 없네.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느낌상. 예. 그다음 등온 변화를 한번 보자. 등온 변화는요,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예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인가, 1년 전부터인가 수능 특강에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참고하십시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 등온 곡선 자체가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같을 등 따뜻할 온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는 이런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Q, W, 델타 U 중에서 델타 U가 0이겠죠. 그래서 연력각 제일법칙을 써보면 Q는 W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얘는 사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냥 열을 받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열을 받는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합니다. 열을 빼앗기는 경우에는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 등온 변화의 경우가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압력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열을 받을 때 압력이 증가할 것 같은지 열을 빼앗길 때 압력이 증가할 것 같은지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PV = nRT를 써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는 V분의 nRt인데요. 일단 갇혀있는 기체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일정하고요. 근데 얘는 등온 변화잖아. 뭐까지 일정합니까? 이 온도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부피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압력은 감소합니다. 열을 빼앗겨서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변화를요, 사실은 문제 풀 때 느낌이 오면 느낌대로 풀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등온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느낌하고 결과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더라고. 저도 이거는 왜 이런지 감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등온이면서 팽창하면 압력이 낮아질 거라는 게 뭔가 이렇게 잘 안 와, 이게 느낌이.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제일 정확한 건 식을 세워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등온 변화는요, 또 이게 얘를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게 항상 찾다가 포기하는데요. 혹시 등온 변화의 정확한 예가? 법칙 아닙니까? 어? 웨일 법칙. 예, 등온 변화가 보일의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실제 예 있죠, 실제 예. 그거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다른 거는 이제 실제 얘들이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등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압력밥솥에 넣어놓고 끓이면 등적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등온 변화는요, 뭐 이런 그림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열 저장체가 있고, 열 저장체의 특징은 열을 방출해도 워낙 얘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온도의 변화는 없고 뭐 이런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열을 싹 주면서 요 사이에는 항상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요 사이에는 항상 열적 평형인 상태, 열적 평형인 상태에 있게 되면은 온도가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등온 변화를 어떤 예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찾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그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등온 변화의 실제에. 등온 변화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좀 의미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등온 곡선이라고 따로 얘기하는데요. 이 PV 이꼴 nRt라는 식을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y 이꼴 x분의 1꼴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비례 그래프가 되고요. 이게 등온 곡선은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보통 등온 곡선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인 곳의 이 상태들은 전부 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값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PV 이꼴 nRt인 등온 곡선이고요. 온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등온 곡선이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등온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에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에는 압력은 내려가는 거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열을 빼앗겨서 Q가 마이너스여서 W가 마이너스여가지고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도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T1, T2 중에서 온도가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T1이 제일 높겠죠. 왜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전반적으로 제일 더 크잖아요. PV 있고 nRt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등온 곡선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온도가 다 같은 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압 변화가 있습니다. 등압 변화는 뭐가 가면 일정한 변화예요? 압력이 일정한 변화입니다. 등압 변화는 특징이 연력각 제1법칙에서 0인 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P 델타 V라고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W라고 쓰고 문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쓴 이유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3개 중에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고요. 3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PV 거 NRT는 따로 볼 필요가 없죠. 예, 이런 상황이고요.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면요. 자,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에 PV 꼴 NRT를 한번 써보면 압력은 안 변하니까 P는 똑같이 쓰면 되겠지. 근데 PV1은 NRT1이 될 거고 PV2는 NRT2가 될 텐데 요걸 한번 이제 빼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서 처음을 뺍니다. 그러면 PV2 빼기 V1은 NRT2 빼기 T1이 되죠. 근데 요만큼이 결국에 델타 V고요. 요만큼이 델타 T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V하고 델타 T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등압 변화에서. 그럼 델타 V는 결국에 요 1의 부호하고 같잖아요. 그 델타 T는 델타 U의 부호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부호가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나머지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다음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은 마이너스니까 등압 변화의 경우에 이 세 항의 부호가 다 같아야 돼요. 그 등압 변화는 어떤 경우냐? 보통 일정한 속도로 피스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등압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이죠. 합력이 0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중력하고 요 압력에 의한 힘 두 개가 작용하거든요. 근데 중력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압력에 의한 힘도 일정해야 되죠. 그럼 등압 변화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등압 변화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세 항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 알면 좀 편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얘가 열을 받는 경우죠. 열을 받고 온도도 T1에서 T2로 증가하고, 그죠? 부피도 V1에서 V2로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전부 다 감소하는 경우죠. 온도도 T2에서 T1으로 감소하고, 부피도 V2에서 V1으로 감소하고, 열도 빼앗기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열 변화를 보면 너무 천천히 했네. 이 단열 변화는 열이 차단된 변화입니다. 1.5배속으로. 그럼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에 이제 단열 팽창이라 그러고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 단열 압축이라고 아예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가 많습니다. 실제 생활에. 그럼 압력은 어떻게 보느냐? 얘는 또 특징이 P하고 V하고 T가 다 바뀝니다. P는 V분의 nRT인데요.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죠.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만 봐도 압력이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변화만 봐도 압력이 작아지지. 그래서 얘는 압력이 반드시 작아집니다.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합니다. 이 단열 팽창에는 구름의 생성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면에 있던 낮은 기압의 기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기 자체는 그 공기 자체가 좋은 단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열 출입이 거의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요. 단열 압축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 과정을 보면 갑자기 압축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하게 마이너스가 큰 값이 됩니다. 그럼 델타 U가 크게 플러스가 되면서 불이 붙게 됩니다. 시끄럽다. 이건 시간 계산 잘못했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단열 팽창이에요. 요게 단열 압축입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단열 압축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등원 곡선에 비해서 이 경로가 가파르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좀 좋습니다. 여러분 단열 팽창은 바로 여러분 실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면은 뜨겁잖아요. 이거는 안에 있는 공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후 하면은 시원하죠.
이거는 후하면 볼이 빵빵해지잖아. 압력이 높은 상태로 내보내. 그럼 밖에 나가면 팽창을 해서 단열 팽창하면서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험해보면 후하면서 멀리서 보면 시원한데 후하면서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뜨거워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가까이 가면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 갔을 때는 얘가 미처 팽창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뜨거운 상태에서 미처 팽창하지 못한 상태니까 뜨거운 거고 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화상 입었을 때 옆으로 후해줄 때 가까이서 후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후해줄 때는 최대한 멀리서 후해줘야 돼. 근데 보통 잘못하죠 애들이. 막 막 어쩌면서 가까이서 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단열 팽창된 상태로 이게 식혀줘야 되니까 최대한 멀리서 해야지 시원합니다. 최대한 멀리서. 이게 이제 근데 그보다는 실제로 화상 입었을 때는 찬물을 끼얹는 게 제일 좋다. 갑자기 내가 너무 느긋하게 해버렸네. 다음 시간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연력각 제2법칙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